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문, 이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죠. 아마 그 공개한 이유는 이걸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직 2개월이구나, 이거 아마 정직 2개월은 좀 약한데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개했겠죠. 만약 이걸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불리하다, 자기네들 진영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 공개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건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데 해보면 더욱더 그걸 읽어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라고 있죠. 권경애 변호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추문,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자하고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우선 팩트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안에서 팩트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내용을 보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어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이러이러할 우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거의 없이 전부 다 자기네들의 관측, 억측, 내지는 약간은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정직 2개월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보면 해임도 가능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없다, 이게 제 첫인상이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곳곳에 몇 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는 또 틀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냥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틀린 사실이 확인된 주장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검 형사과장을 했었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제 본인이 겪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널A 수사 방해, 감찰 방해, 이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주로 경험했던 부분은 감찰 방해는 감찰부장하고의 얘기고, 그것도 팩트가 대부분 왜곡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얘기한 진술서에만 의존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들은 또 이제 아마 조남관 차장검사나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죠. 이런 사람이 중간에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진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거는 수사 방해 부분인데 이겁니다. 그 징계 결정문에 보면 2020년 올해죠. 6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포기한 이후에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채널A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함으로써 수사 방해를 시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의 팩트가 무엇이냐? 박영진 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에 대검 부장단 회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다음날, 그러니까 19일이라는 얘기겠죠. 부장회의를 열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고, 만약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 자문단 소집을 같이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해라. 만약 거기서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나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인용부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어떤 기록에 의존을 해서 이게 다 기록에 남아있다 하는 게 박영진 부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 결정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걸 보면 여기에 어디에 자기의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회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회수한 부장단 회의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없으면 전문수사자문단을 하고, 거기서도 만약에 제대로 결론이 안 나면 그때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휘를 안 하겠다는 걸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빠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6월 19일 실제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징계 결정문에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박영진 부장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의견이 나왔고, 근데 이걸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느냐? 잘 아시다시피 6월 19일이면요 지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사단으로 윤석열 대검 부장단을 싹 바꿔놓은 이후입니다. 이후기 때문에 그 부장단 회의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징계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갈렸고, 그래서 수사 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이게 박영진 부장검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거는 총장이 지시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부장단 의견이 전부 다르면 그러면 자문단을 소집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달라서 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했으니까 자문단 소집을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하고 지시해서 자문단을 소집한 것처럼 지금 징계의 결정문에 되어 있는데, 그건 팩트가 틀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징계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 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진 검사가 당시 형사 1과장이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라고 한 후에 이와 관련해서 후보를 이 명단을 빼라 저 명단을 넣어라 하는 다른 지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결정문에 나온 자기하고 같이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이거는 팩트가 틀린다. 그렇죠? 이거는 기록에 다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틀린 팩트. 근데 이 틀린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계 결정문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박영진 부장검사가 지금 2%의 글을 올려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주장은 팩트다, 그 팩트는 기록에도 남아있다,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일보가 지적을 했더군요. 왜냐하면 세계일보 여론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가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 이건 아마 발표하기 전에 인지를 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러면서 2020년 8월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노력을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내림을 빼달라, 이렇게 세계일보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걸 미리 인지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인지해서 그거를 했다는 거 이외에 2020년 올해 8월달 이후에는 이런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왜 빼달라고 안 했느냐, 8월달 이후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뭐라고 반론을 했냐면, 자, 우선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세계일보가 한 여론조사는 2020년 1월 30일, 그러니까 이 징계 결정문이 얘기한 뒤로부터 한 달 뒤 1월 30일 날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 신문에는 그 다음 날짜인 1월 31일자에 실렸다. 여론조사를 언제 하고 언제 실렸다는 것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정보다. 근데 이것조차 팩트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려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거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빼달라고 해서 그 결과를 빼고 보도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여론조사에 대한 왜곡 내지는 조작이다. 그럴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이름 빼달라고 그랬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이름 빼달라고 하니까 그거 빼고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징역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거를 안 했다고 또는 그게 거절당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징계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죠.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한테 이름을 부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거기다 불러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많지 않으면 그냥 기타로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많으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갤럽에다가 내 이름을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답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응답자가 얘기를 해도 그걸 무시해야 된다? 그거는 현행 여론조사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기준이나 이런 데 다 위반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이낙연 국무총리 똑같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뭐 선출직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임명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현직에 있어가면서 여론조사, 차기 여론조사에 뭐 대선 후보 지지도에 1, 2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신분 보장이 보다 확고하다고요? 신분 보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팩트에 입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상 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팩트는 아무것도 없다. 뭘로 보인다, 뭘로 우려된다. 아니 징계위원들 눈에는 다 문제로 보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아니 징계 결정문을 보니까 이게 무슨 관신법도 아니고 뭘로 보인다가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징계위원들은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다 세상이 검게 보이거나 붉게 보입니다. 자기가 그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 눈높이 내지는 법조계 인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보면 거기 외부위원이 변호사, 대학 교수, 그렇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이게 징계할 만한 것인가 할 만하지 않은 것인가를 결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팩트도 아니다. 또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징계위원회의 그 징계 결정 사실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장성택 처형을 할 때 북한의 결정문도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라는 지적이 민변 출신 변호사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팩트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있는 몇 가지 팩트는 또 틀렸거나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어제 밤 9시 20분에 전자로 해서 그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배당이 될 것입니다. 배당이 되면 맨 처음에 들여다보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가처분 신청, 이른바 집행정지 신청.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거를 들여다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역시 징계 사유가 제대로 합당한 징계 사유냐 아니냐. 이걸 제가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
이렇게 제가 말씀한다고 그랬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안도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본안도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 처분, 이거에 대한 심사를 지금 행정법원이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선 사실 팩트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게 틀렸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본안에 들어가서도 전혀 이거는 아니 사실관계가 틀린 걸 가지고서 자기네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징계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나온 사람 중에 2개월을 그 중에 잘라버린다? 치명적이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돈으로도 보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 지난 거는. 이런 점에서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팩트가 틀리고 어긋나고 한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징계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팩트들이 빠진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의 허점, 전체적인 허점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허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아마 조남관 대검차장, 글쎄 뭐 총장 직무대행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제 이 채널A 감찰 방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 얘기를 할까요? 총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정화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팩트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징계위의 결정문 자체가 얼마나 팩트가 무시된 그런 결정문이냐 하는 것을 공개를 해놓고 나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